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연료전지 기술의 전 연료를 공급해주는 리포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일공정 최적화가 그리 긴 연구 기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최적화라는 제목과 맞지 않게 연구 내용은 최적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대중오염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정 연료로서 수소가 부각되고 있었던 것은 최근 5년 이전서부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를 보면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는 동경 시내를 상용화 자동차가 현재 실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은 현 부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나사의 우주 탐사계획에 참여했던 연료전지 기술팀들이 국가적인 상용화 기술로서 연료전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 기술이 이만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반면에 연료전지 기술의 주 원료인 수소에 대한 제도 및 저장 기술에 대해서는 연료전지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연구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도 이런 수소 제조 기술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식민지 국가 형태에 끌려가는 한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 조합원사나 저희 재단에서 기본적인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가스의 특성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밀도 및 수소 치성이나 수소 침식 등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수소를 실시간 제조하는 기술보다는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의 연구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머를 개발하기 위해서 플라즈마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이 받고 있는 어떤 고에너지의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한 게 최초 미국 MIT에서 브롬버그 교수팀이 먼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롬버그 교수팀과 방문하여 얘기를 해봤을 때 브롬버그 교수팀 같은 경우는 비이동식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계질기 및 직접 연소 분사 방식의 상용화 자동차 쪽으로 연구 목표를 잡고서 수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연구가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처음에 브롬버그 교수팀 같은 경우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계질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 플라즈마 계질 반응기를 착수했다는 증거가 보면 더 이상 연구가 3년 과제 이후로 끝나고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 발표에서도 나타나게 되겠지만 보통 실험 장치로서 쓰이는 것들은 연구나 어떤 과제 수행하기 있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똑같이 느꼈지만 장치를 세팅하는데 연구 결과가 되버릴 정도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 경제적인 그런 돈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계질 기술이 높은 연료 전환율과 실시간 반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즉 플라즈마 계질기를 작동과 동시에 수소를 바로바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기술적인 그런 장점을 무시할 만한 그런 다른 장치를 수정하고 연구하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보통 non-thermal 플라즈마, thermal 플라즈마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thermal 플라즈마는 약간의 빈산도 조건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구분산화 및 열분의 반응 주로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의 발생가스로서 에어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주된 반응식으로 수소가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리포밍 챌린지로서 저희 연구원에서 선택하게 된 챌린지였습니다. 반응 온도는 400도씨 이하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성률은 900m/h
아워, 그리고 전환율은 수도 가스가 60% 이상, 그리고 반응 시간이 1분 이내로 된다면 현재 MIT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저희 원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절 목표를 잡았던 것들이 너무 낮은 목표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뒷부분의 결과에서 발표드리겠지만 연료 전환율은 많은 연료를 충분히 사용해서 계절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CNG 경우 거의 100%, 프로펜 같은 경우도 거의 100%까지 아주 실시간으로 연료 전환율 100%에 가까운 연료 전환율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계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정 설계도를 작성하여 실제 시스템들을 설치한 본 원의 실험실 전경입니다. 실제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반응기와 플라즈마 트론이 이 플라즈마 계질 장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계질 기술의 현재 스팀이나 소매를 이용한 계질 기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때 다른 기술과 약간 다른 파워의 조절이 계질기의 그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실험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던 플라즈마 트론의 설계에 대해 거의 과기부에서 노출을 받은 과제 기간이 거의 1년을 다 소비한 플라즈마 트론의 아주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비이동식 플라즈마 수치라는 것은 캐소드와 에너드 사이에 적정한 인가 전압을 걸어서 그때 굉장히 높은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그때 그 발생가스와 연료, 계질하고자 하는 연료를 그 플라즈마 사이를 통과시키면서 약간의 분산화 반응과 열분의 반응을 일으켜 계질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플라즈마 트론이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운데 녹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캐소드와 오렌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노드 사이의 극간 간격 자체가 이 플라즈마 계질 반응이 전체적인 효율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MIT 브롬보그 교수팀을 방문했을 때도 가장 얘기를 안 해주고 그 3년 동안에 고생을 했었던 이 간극 간의 그 설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전혀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중요하고 현재 플라즈마를 이용한 기술 중에 거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자세한 어떤 수치나 이런 그런 것들을 기입하지 못한 것은 아직 저희가 이제 특허를 아직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앞장에서 보셨던 설계 도면에 따라 실제로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을 하여 플라즈마 계질 장치 연구를 수행한 플라즈마 트론의 사진입니다. 캐소드와 에너드 두 가지 모습 중에 에너드는 실제 이 사진에서는 실려 있지 않고 캐소드 A타입과 캐소드 B타입 그리고 캐소드 A타입의 어셈블리, 캐소드 B타입의 어셈블리 두 가지 각각에 대한 사진만 실었습니다. 첫째, 에어를 발생가스로 사용했을 경우 보통 현대 산업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라즈마 응용 기술 중에 하나인 커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캐소드인 텅스텐을 캐소드 끝부분에 브레이딩 시켜서 제작한 캐소드의 전쟁이며 두 번째는 하프늄 이 에어 상태의 플라즈마에서 방전 특성이 가장 좋고 에어 플라즈마에서의 그 에로전이 가장 적은 물질이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하프늄 팁을 실버 위에 브레이딩 없이 시켜서 제작한 B타입의 캐소드입니다. 실제 연구는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여 실험을 해봤지만 결과 부분에 실제되는 데이터는 이 각각의 경우 중에서 최적의 것만 실험 데이터에 실었습니다.
플라즈마의 고온, 서멀 플라즈마의 보통의 온도는 수만도 이상이라고 지금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수만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일단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의 열량을 환산하는 그런 온도 측정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그 자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장치 투자하는데 좀 약간의 에러가 있어서 투자를 못했고, 실제로 반응기 내에서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접촉식 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를 총동원하여 측정하여 본 결과 반응기 내에서는 반응기 상단에 플라즈마 트론이 결합된 형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첫 번째 K타입의 서머커프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트론을 발생시켰을 경우 순간적으로 1초 이내에 서머커플이 끊어지는 현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접촉식 온도계를 이용해서 플라즈마 트론을 별도로 분리하여 측정했을 경우 5000도 가까이 4000 몇백 도까지 측정되는 그 플레인 영역에서의 그 온도 영역만 확인해보고, 실제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계질 반응에서는 이런 고온의 어떤 온도 영역대가 필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응기 자체에 설계할 때 반응기 자체에 플라즈마가 가장 계질을 나타내기에 좋은 온도 영역대라고 처음에 예상했던 400도씨 이상, 그리고 800도씨 이하, 그리고 그 상태가 돼야지 어느 정도 수입되는 소비 전력과 맞물렸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상태에서의 그 발생가스 및 연료 물질을 적절한 혼합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인슐레이션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제작했던 반응기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플라즈마 트론을 결합하여 한 1분 이내에 반응을 시켜보고 위에 상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로 안에는 보통 내화 벽돌이나 매화 물질을 이용해서 다음 보시면 그것처럼 충분히 인슐레이션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하게 온도가 분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즈마 계질 장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발생가스로 사용되는 에어와 계질하고자 하는 연료인 퓨엘, 본 연료에서는 메탄, CNG와 프로펜과 디젤이 되는데 이 각각의 유동 흐름이 이 플라즈마 키스도 에너드 사이에서 안정되게 콘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유동되는 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에서 인과절과 발생 전압 자체에 약간의 미동이 있을 경우 플럭추에이션이 형성되게 되고, 플럭추에이션이 형성되게 되면은 발생되는 수소의 순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확인을 할 수 없었고, 지금 유동해석 툴로 나와 있는 플런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제와 똑같은 반응기 설계와 그리고 가스의 흐름을 입력을 하여 전산 모사를 해본 그림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요구하는 60m/s에서 80m 사이의 햇소도 에너드 부분에서 유동 해석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목표했던 그 이상적인 플라즈마 트론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때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형성됐을 때 인과전류와 발생 전압 자체가 굉장히 수소에 대해서 전환율을 떨어뜨린다고 지금 발표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를 떨어뜨리냐면 플라즈마 트론 자체가 계질 효율이 기본적으로 1차 시프트리액터나 플락스 반응기 없이 1차적인 그 계질 효율이 연료 전환율은 거의 100%, 그리고 수소 가스는 볼륨 퍼센트 따졌을 때 거의 90% 가까운 1차 신케이스에서 수소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럭추에이션이 한번 형성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보통 분석은 지금 GC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GC 오토밸브 사이에 껴있는 그 수소 그 체류 시간만을 계산을 해서 분석을 해봤을 경우 30% 미만으로 수소가 갑자기 떨어지는 플럭추에이션 한 번에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질 공정의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일정한 흐름의 유체 흐름과 이게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의 그 안정한 인과전과 발생 전압 조건에서 계질 시스템을 최적점을 찾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중에서 지금 끝부분에 CNG를 발생가스 에어가 쳐서 발생가스와 혼합가를 지금 계질 반응시켰을 때 이 프레임 끝부분의 온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측정해봤다는 부분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온도가 600도에서 800도 사이, 이 프레임 자체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플라즈마 토론 자체가 2차적으로 제작했을 때는 플라즈마 토론 안에 유도 자기장을 형성시켜서 발생되는 플라즈마 Z를 굉장히 에노드의 접점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은 플라즈마 트롤을 그냥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00도씨 정도의 온도의 편차를 나타내는 그 플라즈마 트롤의 온도 측정 결과 사진입니다. 현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고 플라즈마 트론이라는 그런 장비의 희소성으로 인해 계질 기술이 추구해야 할 목표인 멀티프레, 현재 네트워크 구성되어 있는 어떤 화석 연료에 대한 계질, 아니면 두 분 앞에서 발표해 주신 바이오, 아니면 현재 지금 계질 기술로서 지금 최고의 선두에 서 있는 뭐 스팀 촉매 계질 기술,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메탄올을 포함한 모든 연료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실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기본 자체의 그 시간이 아주 충분하지 못해서 저희 연구에서는 CNG와 프로판과 디젤 각각 3개에 대해서만 최적화 실험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차 신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소와 CO의 농도를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최대 80%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CO의 농도는 볼륨 퍼센트를 따졌을 때 일반 다른 리포머에서 발생하는 균일한 유사한 농도의 CO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연료에 따라 발생가스 및 연료의 주입 혼합률이 틀려지는 반응기를 저희가 아직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CNG와 다음에 보시는 프로판 결과에서의 그 초기 인넷 유량이 틀려지게 됩니다. 각각의 조건에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NG 전환율은 1대1, fuel 그리고 에어 레이저가 1대1일 경우 88.4 볼륨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신가스의 발생량은 2,400L/h에 2.4kW 용량의 수소 제조 장치가 된다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 탄소수가 CNG보다 약간 많은 프로펜을 사용해서 계질 실험해본 결과입니다. 프로판 역시 컨버전은 거의 100%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연료와 산소의 비율에 따른 수소의 생성 그래프입니다. 최대 64%까지 발생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때 일드는 최대 2.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젤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적 조건에 대한 어떤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CO2가 이렇게나 많은 양이 발생한다는 것은 완전산화 반응에 거의 가깝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저희 플라즈마 계질 반응 자체는 부분산화 반응이나 열분의 반응 쪽으로 이끌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발생가스의 양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반응의 온도가 지금은 최대 200도씨 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완전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온도가 더 높게 발생했어야 되는데 다른 CNG나 프로판에 비해서 온도는 더 높게 올라가지 않고 반응은
CO2가 일어나는 완전산화 방해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무슨 잘못된 어떤 결론을 가지고서 연구의 그 변수를 지금 계속 찾고 있었다는 그런 잘못된 것을 지금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젤 리튬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플라즈마 트론을 별도로 다시 제작하여 기본적인 그 기상의 연료를 개질하기 위해서 설계됐던 플라즈마 트론이 아니라 액상의 어떤 연료를 개질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플라즈마 트론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별도의 연료 주입 방법과 그리고 발생가 스트림 양에 따른 별도의 설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 다음 달쯤이면 플라즈마 트론에 대한 액체 개질에 적당한 플라즈마 트론에 대한 준비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발표를 했는데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본 연구에서 2kW 이용의 플라즈마 개질 공정이 CND와 프로펜의 경우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잠정적으로 발표드릴 수 있습니다. 최적 운전 조건은 인가 전류가 70A 그리고 이때 발생 전압이 130V 플라즈마 트론을 오퍼레이션 시켰을 경우 최적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때 발생가스로는 5에서 20m 그리고 연료는 20L 미만의 이동적인 양을 변경시켜서 전류는 20에서 50A 조건을 맞췄을 때 연료 전환율은 99.9% 이상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은 1분 이내 그리고 2400rpm에서 88.4%의 수소를 발생시키는 개질기를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개질 기술이 연료전지 기술과 맞물려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연료전지 기술이 요구하는 10kg 이상, 50kg, 아니 75kW 용량 이상으로 지금 개질 기술이 따라가 줘야 된다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연료 수급적인 네트워크, 화석 연료에 대한 그런 개질뿐만이 아니라 용량에 대한 확대까지 같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플라즈마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기술이고 플라즈마 기술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직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즈마를 굳이 개질기 기술에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가스상 유해물질 처리나 대량의 고용폐 처리에 높은 에너지 밀도를 보여줄 수 있는 플라즈마에 대한 활용성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